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는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흔히 발생하는데 갑작스러운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미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도 통풍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볼 때 꽤 오래전부터 사람을 괴롭혔던 질병임을 알 수 있으며, 옛 고서에서는 통풍을 백호열정풍이라고 하여 호랑이가 깨문 듯이 몸의 마디가 아픈 병이라고도 불렀죠. 최근 우리나라의 통풍 유별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통풍 환자는 무려 38.1%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2 내지 3%, 대략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풍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자의 대부분은 40대 이후였는데, 요즘은 과도한 섭생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20, 30대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배설을 돕기 때문이죠. 통풍이 생기는 원인과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면,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혹은 요산 배출이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여러 관절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이죠. 요산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대사되면서 생겨나는 찌꺼기인데, 퓨린은 육류와 주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서 고기 안주를 드시는 생활이 반복되면 퓨린이 많이 생겨나서 통풍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겠죠. 통풍은 처음에 엄지발가락 관절에 급작스럽게 발병하고 그 통증도 매우 격심하므로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통증과 함께 관절이 부어오르고 붉어지며 열감이 느껴지는 등 제반의 염증 증상을 동반합니다. 통풍의 통증은 너무나 심하여 잠을 못 이룰 정도이며 걷는 것은 물론 신발을 신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한번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발병 후 하루 이틀 동안은 통증과 염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1, 2주간에 걸쳐 점차 가라앉게 되지만, 한번 경험한 사람에게는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관절 파괴로도 진행되지요. 만성화가 되면 발가락과 발목, 무릎, 손가락 등의 관절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당뇨나 고혈압 등을 동반하는 전신성 대사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계속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요산에 의한 요로 결석이 형성되어 신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성 신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풍의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풍 발작의 예방인데, 통풍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비만과 음주, 그리고 특정한 음식이나 약물 등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운동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체중 감소를 위해서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거나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통풍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맥주는 대표적인 통풍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사실 모든 종류의 술은 통풍의 원인인 요산 수치를 상승시키므로 술 종류를 따지기보단 과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혈중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켜 통풍을 악화시키기에 흔히들 과음을 한 다음날 통풍 발작을 경험하게 되지요. 약물 중에도 통풍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데 이뇨제가 그 대표적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복용하고 있는 저용량의 아스피린과 결핵 치료제로 쓰이는 에탄프톨 등도 요산 배출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용혈성 질환이나 림프종, 백혈병과
횡문근 융해증과 같은 질병들도 체내 요산 생성 과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식이요법으로는 몸 안에 흡수되어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인 젓갈류나 간과 뇌, 콩밥과 같은 내장 부위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생기면 통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통풍,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풍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